우리가 노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좀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노후에 살기 좋은 지역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노후에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 생각부터 해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범위 내에서 내가 어디를 갈 건가라는 걸 따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뭐 살기 좋은 곳 이렇게 검색하면 뭐 제주도, 속초, 양평 이런 곳들이 나타나는데 이곳의 공통점은 물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따져볼 거는 정말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올랐어요. 웬만한 은퇴 자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그래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첫 번째로 꼽히는 데가 제주도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황사 얘기 이런 얘기를 잘 하지만 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제주도를 떠올려요.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니까. 근데 또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가 너무나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의 제주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 또 제주도는 골프장이 너무 많이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농약이 뿌려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수질 오염도 심각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제주도가 살기 좋다라고 느끼는 건 우리가 꼭 외국에 나가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동남아를 가는 것보다는 제주도가 우리나라 땅이고 언어도 편하고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곳에 속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은퇴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따질 때도 꼭 너무 럭셔리한 집이 아니라면 어디를 선택하든 괜찮다. 돈 걱정만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주도 사는 거 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속초. 젊은 층 위주로 지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운동이 서핑이에요. 서핑의 성지가 속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초 쪽으로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멀진 않아요. 2시간 정도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해안의 바다는 제주도처럼 굉장히 투명하고 맑잖아요. 그래서 동해 바다를 아시는 분들은 절대 서해 바다를 안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해의 그 천혜의 그 환경과 서울에서 접근성 그리고 맑은 공기 이렇게 따지면 이제 속초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속초시 인구보다도 그 해안가 주변의 아파트 그 가구 수가 속초시 인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얘기 뭐냐 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로 속초에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양평인데, 양평은 뭐 우리가 대학 시절에 MT 많이 갔고 자전거 타고 추억의 경춘선을 따라 많이 갔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하철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양평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뭐 무공해 지역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을 때도 아예 무공해 농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전원주택 단지가 굉장히 또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양평이에요. 방범시설도 잘 돼 있고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제일 가깝다라고 하면 양평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죠. 제가 이제 해군 생활을 했으니까 경남 진해에 오래 있었잖아요. 이제 진해시가 없어지고 마창진이 합쳐져서 통합 창원시가 됐어요. 인구 100만이 넘어갑니다. 경남 진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해요. 물가도 싸고 은퇴한 사람들이 조용히 지내기에는 산과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은퇴한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하든 어디를 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건 병원이죠.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쓰러졌다라고 했을 때 대학병원까지 정말 골든타임 이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65세 넘어가면 지하철을 무료 승차의 이 메리트 때문에 가능하면 지하철이 움직일 수 있는 권 내에서 사는 게 교통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작가님이 짚어주신 제주도나 뭐 속초, 양평, 뭐 경남, 창원을 보면 지하철은 안 다니는 곳 아닌가요? 네, 양평으로 가셔야죠. 양평으로 가셔야죠. 경춘선 쪽으로 가는 경춘선 건가요? 쪽으로. 네. 네. 그럼 의료 같은 거는 제주도나 뭐 속초 괜찮을까요? 네. 제주도에도 큰 병원이 있고 속초도 당연히 큰 병원이 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에서 우리가 주거 환경을 따질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내가 노후 생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집을 구하는 데 다 쓰면 정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좋은 집을 구하는 것도 좋은데
좋은 집을 구해놓고 하우스푸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은퇴 자금을 가지고 집에다 전부 투자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노후에 제주도나 뭐 양평이나 이렇게 교외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으로 떠나려는 곳도 많지만 노후 주거지로 서울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좋게 보고 있죠. 특히 여성분들은 서울을 안 떠나고 싶어 하죠. 맞아요.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돈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강남에 살고 싶고요. 아니면 잠실이나 여의도 쪽에 살고 싶죠. 정말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너무 올리니까 살짝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2030년, 40년, 50년을 예측해 보면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인구 소멸 지역, 즉 인구가 한 명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저 밑에 남쪽 지역부터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점점 도시로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일단 병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 문화, 관광부터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싸도 이 수도권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서울을 살짝 떠날 때도 또는 수도권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떠날 때도 반드시 전세를 주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있었어요. 서울을 한 번 떠나면 다시는 서울에 못 들어온다.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도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지방에 갔던 사람이 제일 큰 후회를 하잖아요. 맞아요. 다시는 서울에 못 들어와. 좀 더 이제 시골 생활을 즐기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한 70 넘고 80대면. 그러면 리턴해 올 수 있는 집을 두고 가기를 저는 추천드리죠. 인구가 줄어들면 점점 더 메인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의 메리트는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메리트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매매하고 떠나기보다는 적을 두고 그렇죠. 계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또 제 주변에 저희 아빠의 경우를 또 보자면 저희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은퇴하면 꼭 시골에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 잔디가 쫙 있는 거 로망이시죠? 1년만 해보면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앞에 자갈을 다 깔아버리죠. 왜? 잔디가 너무 크게 자라거든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 되겠다. 팔고 다시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반값에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집을 구매하는 게 좋고 절대 땅 사서 짓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요즘 보면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때문에 집을 아예 지어놓고 1년씩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아주 저렴한 돈을 내면 1년 동안 작은 집에 살 수 있고 농사 지을 땅도 줍니다. 그럼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그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무조건 가서 땅 사고 집 짓는 건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를 살아보세요. 빈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아보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정말 저 푸른 초원에 사는 게 1년 내내 좋은지도 경험해보고 나서 하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또 은퇴 후에 주거 플랜을 짜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을 가장 중심에 둬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이 집을 선택했을 때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 나올 건가. 은퇴를 했다는 얘기는 건강을 담보할 나이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긴급히 돈이 필요로 할 때 모든 돈을 다 주고 마련하는 데 썼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을 또 긴급히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기준으로 은퇴 생활비가 얼마나 이걸 계산해 보고 거기에 맞는 현금 흐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네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이것만은 당부하실 말씀 있을까요? 택시 운전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죽걸사.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건 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침 한 10시에 일어나서 대충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오후에 대충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대충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이렇게 6개월이면 건강 다 망가집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노후 생활 자금을 아끼는 측면에서 취미 활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주거를 생각할 때도 가장 먼저 현금 흐름 위주로 해야 된다. 노후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은퇴 3대 자산, 경제적 자산, 건강 자산, 심리적 자산. 돈, 건강, 가족이거든요. 이 세 가지 측면이 골고루 좀 잘 조화로운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세 시대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미가 뭐야? 라는 질문을 듣고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오늘을 기회로 삼아서 거창한 취미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을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취미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질풍노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